안녕하세요. 한반도 5천년. 한반도 5000년입니다. 문명의 탄생과 몰락은 인류 역사의 영원한 주제이며, 거대한 제국들의 흥망성쇠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 우리의 사회와 미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고대 로마 제국부터 드넓은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했던 몽골 제국, 그리고 오랜 시간 이슬람 세계의 맹주로 군림했던 오스만 제국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제국들의 생애를 면밀히 분석하며 그들이 어떻게 번성하고 쇠퇴했는지 구조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합니다. 정치 구조의 혁신과 변화, 군사 전략의 발전과 한계, 경제 시스템의 유연성과 경직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결속력이라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한 제국의 운명을 결정지었는지 상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각 제국이 직면했던 독특한 도전들과 그에 대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다양한 대응 방식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패턴을 드러내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도 심오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최신 고고학 연구와 역사 분석은 제국의 쇠퇴 원인에 대한 기존의 통념적인 해석들을 뒤집으며 더욱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대한 문명들이 남긴 찬란한 흔적과 아픈 기억을 따라가며 흥망성쇠의 심오한 비밀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서양 문명의 기틀을 견고하게 다진 거대한 제국으로서 그 흥망성쇠의 과정은 수많은 역사학자와 철학자, 그리고 정치 사상가들에게 끊임없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에드워드 기본의 불후의 명작 로마 제국 쇠망사는 로마 멸망의 주요 원인을 기독교의 확산과 이로 인한 고유의 로마적 가치관의 약화, 그리고 전반적인 도덕적 타락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심도 깊은 고고학 연구와 역사학적 재해석은 이러한 통념적인 관점에 과감히 도전하며 훨씬 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요인들이 로마 제국의 쇠퇴에 기여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신 발굴된 고고학적 증거와 문서 기록에 따르면 로마 제국은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번영과 물질적 풍요를 누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제국의 쇠퇴가 단순히 경제적 파탄이나 군사적 패배와 같은 단일하고 직접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치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통치 체제의 불안정성 증대, 그리고 사회 내부에 깊어지는 모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은 로마 제국의 종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 보다 미묘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는 공화정에서 제정으로의 이행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변혁을 겪으며 권력 집중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황제의 등장은 제국의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황제의 권위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내전과 황제 암살이라는 비극적인 반복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군인 황제 시대로 불리는 3세기에는 불과 50여 년 동안 무려 20명이 넘는 황제들이 짧은 재위 기간을 마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며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통치 불안정은 제국의 방위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외부의 야만족 침략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로마 사회의 중요한 윤리적 기둥이었던 노블리스 오블리제 노블레스 어블라이지 정신의 약화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는 제국 내부의 결속력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부유한 엘리트층은 공적인 의무보다는 사적인 이득과 향락에 빠져들었으며, 극심한 빈부격차는 민중의 불만과 폭동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열은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었던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기존의 일반적인 해석과는 달리 기독교는 로마 제국 내에서 다양한 민족과 계층을 아우르는 문화적 통합을 이루는데 오히려 기여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제국의 이질적인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인 가치와 희망을 제공하며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결속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의 쇠망은 단순한 단일 원인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군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킨 결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제국의 쇠퇴는 긴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는 수많은 도전과 실패,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존재했습니다. 동방의 강력한 제국이었던 몽골 제국은 칭기즈칸과 그의 후예들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놀라운 기동성과 철저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전대미문의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경이로운 흥성은 칭기즈칸이라는 천재적인 지도자의 탁월한 비전과 강력한 리더십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유목민 사회 구조, 효율적인 군사 조직, 그리고 유기적인 정치 운영 방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몽골군은 엄격한 규율과 효율적인 지휘 체계를 갖추었으며 전술적으로 우월한 기동성 높은 기병 전술과 심리전을 통해 당시 어떤 문명 국가의 군대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함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몽골 제국은 정복한 지역에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비교적 관용적으로 대하는 정책을 펼치며 광대한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 교류를 활성화하여 전례 없는 경제적 번영과 문화적 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몽골 제국 역시 광대한 영토를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통치하는데 본질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칭기즈칸 사후 분할 통치 체제가 도입되면서 각 한국들은 점차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했고, 이는 결국 제국의 통합성과 중앙 집권적 권력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내부적인 권력 다툼과 후계자 분쟁은 제국의 쇠퇴를 가속화했으며 이질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피정복민들을 효과적으로 동화시키거나 통합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몽골 제국의 사례는 강력한 군사력과 정복 능력만으로는 제국을 영속시킬 수 없으며 효율적인 통치 시스템, 문화적 포용력, 그리고 안정적인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짧은 시간 동안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분열과 쇠퇴의 길을 걸은 몽골 제국의 역사는 제국 유지의 어려움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13세기 말에 탄생하여 20세기 초까지 약 600년 이상 존속하며 이슬람 세계의 맹주 역할을 했던 역사상 가장 길게 지속된 제국 중 하나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역사는 강력한 확장기, 안정적인 번영기, 내부 조정을 거치는 개혁기, 그리고 불가피한 쇠퇴기의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강력하고 잘 훈련된 군사력과 유연하고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발칸반도, 중동,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확장했으며 특히 밀레트 밀럿 제도와 같은 포용적인 정책을 통해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통치했습니다. 특정 시기의 제도적 선택과 정책 변화는 제국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강력한 술탄의 등장과 중앙 집권화된 권력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제국은 안정적인 번영기를 맞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니체리와 같은 핵심 군사 조직의 부패, 무능한 술탄들의 등장, 그리고 내부적인 권력 투쟁은 제국의 쇠퇴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17세기 이후 유럽의 급속한 기술혁명과 산업 발전에 뒤처지면서 군사적 우위를 점차 상실했고 경제적으로도 서구 열강에 점차 종속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쇠퇴는 외부의 강력한 압력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개혁의 실패, 보수적인 엘리트층의 변화에 대한 저항,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정책 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사례는 제국이 장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유연한 변화 수용, 그리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혁 의지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 속 위대한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징후와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그로 인한 통치 불안정은 많은 제국의 쇠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은 제국을 건설하고 확장하는 데는 필수적인 동력이지만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필연적으로 부패와 독재, 그리고 내부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황실 내부의 권력 다툼이나 군부의 쿠데타는 제국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요소였습니다. 둘째, 기술 혁신의 둔화와 심화되는 경제 불균형은 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사회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국제적인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서구 열강과의 기술 격차는 비서구 제국들의 쇠퇴를 가속화했습니다. 또한 극심한 빈부 격차와 엘리트층의 무분별한 사치, 그리고 특권층의 도덕적 해이는 사회적 불만을 증폭시키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화시켜 제국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됩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활력을 저해하고 계층 간의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셋째, 전통적 가치관의 쇠퇴와 이에 따른 사회적 결속력의 약화는 제국 쇠망의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븐 할둔이 제시한 아사비아 ASABI와 EA 개념처럼 공동체의 강한 결속과 사회적 연대는 제국이 탄생하고 번영하는 데 필수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아사비아가 강한 세력이 기존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사비아가 점차 약해지고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지면 내부로부터 제국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외부 침략은 이러한 내부적 약점을 파고드는 마지막 일격이 될 뿐이며 쇠퇴하는 제국은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성적인 재정 문제, 군사력의 약화, 그리고 내부 분열은 모두 아사비아의 약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제국이 존속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의 고갈을 의미합니다. 백승종 교수의 저서에서 분석된 2000년 세계사를 주도했던 9개 제국의 사례는 이러한 보편적인 원리들과 패턴들을 매우 설득력 있게 잘 보여줍니다. 장수 국가의 조건을 연구하는 최신 학술 동향은 제국의 흥망성쇠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을 강조합니다. 권력의 균형적인 배분, 지속적인 제도 개혁 능력과 유연한 적응력, 그리고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시스템은 제국이 오랫동안 번영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단순히 강력한 군사력이나 광대한 영토 혹은 풍부한 자원만으로는 제국을 영속시킬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내외부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응 능력과 내부적인 조화 및 통합을 유지하려는 지혜로운 노력입니다. 제국은 하나의 유기체와 같습니다. 탄생하고 성장하며 정점에 달했다가 결국 쇠퇴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징후와 패턴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것을 넘어 현대 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제국들의 흥망성쇠는 우리에게 역사는 결코 정지하지 않으며 모든 권력은 유한하다는 준엄하고 보편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겸허하게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문명의 탄생과 몰락을 연구하는 진정한 목적이자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성찰은 현재의 우리에게도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으며 각 시대의 제국들은 그 도전이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광과 좌절은 다음 세대가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것은 인문학의 본질적인 역할이자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국들의 거대한 서사는 단순한 권력 게임이 아니라 인간 본성과 사회 구조, 그리고 문명의 진보와 퇴보에
대한 심오한 고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유산 속에서 우리는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